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질문은 이런 겁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가?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죠. 37% 나왔고요. 야당 후보의 당선 52%로 나왔습니다. 무응답이 11%, 모름과 합쳐서요. 무응답층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갤럽의 여론조사 4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국민의힘 9,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2, 개혁신당의 이준석 1, 조국 혁신당의 조국 1, 이낙연 1. 의견 유보가 한 40%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갤럽은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의견 유보가 좀 많은 편이죠. 자,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 이 부분은 아까 손봉규 위원장이 드렸으니까 이번엔 김의겸 전 의원의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에서 3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그 유보 의견이 아까 38%요? 그 정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저 수치가 결코 낮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한때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다가 흔히 보수 과표집 논란이 있긴 했죠. 보수 과표집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제 현재도 저는 아직 좀 과표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에 보면 근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한 3~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정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네,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엊그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보면 서울, 경기, 또 아까 말한 거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17%, 18%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과표집이 아직 다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과 지금 정당 지지율만 따지면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결과에 따르면 실제 민심의 격차는 크더라고요. 심지어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크게 승리했더라. 그걸 그렇죠. 근거로 드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손봉규 위원장님.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경쟁력 높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다 합쳐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일인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국민의힘 얘기해도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2심 판결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이제 3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한 달여가 지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 2달인데 정말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대법원 판결이 저는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해서 그 재판이 미뤄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발 이제는 좀 법치가 양쪽에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사실 지금 재보궐선거라든지 혼란스럽죠. 대통령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거를 해도 불리한 그런 선거였을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이제 빠르게 단합된 모습으로 후보 경선 절차를 거치고 내부 경선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처절하게 반성을 하는데 싸우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도 체제를 정비하고 준비가 완료된다면 해볼 만한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볼 만한 대선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손봉규 위원장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뭉치겠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통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아까도 보면 메시지가 지금 존중한다 이런 표현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 정치인 윤석열로 거듭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걸 믿습니다. 뭐 뒤에서 개입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섬기는 건데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 못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왔다면 국민의힘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 저희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국론 분열에서 벗어나 이제 대통합 그리고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무겸 전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면 아까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은 아마 국민의힘이 끝까지 대선 끝까지 그러겠죠. 네, 그럴 생각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응 방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는 거고요.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이 계속 뭉쳐 있는다.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처절하게 반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경선을 통해서. 그럴 때 지금 김문수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연 헌재 선고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이 과연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싶은 거죠. 그냥 뭉쳐있기만 하다면 관성이 그동안 흘러온 관성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의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선거를 치르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팎을 어려운 처지에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이 우리 나라와 어떤 국가를 위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봉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